추석 다음 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방이 아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가방이 없었습니다. 외투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도 없었습니다. 화장대 위 화장품도 없었습니다. 옷장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문틀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지? 오후 5시였습니다. 며느리는 점심 전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7시간 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 박지영 씨는 결혼한 지 7년 된 사람이었습니다. 38. 큰 키도 작은 키도 아니고 말수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그런 며느리가 좋았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할 일을 하는 사람. 남편 김현우 씨는 42. 직장에서는 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늘 핸드폰만 봤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머니 옆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시누이 김선미 씨는 39. 결혼한 지 12년 됐고 시집과 차로 3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친정에 들렀습니다. 명절 때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선미 씨는 시집에 올 때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친정이니까요. 그러나 며느리 지영 씨가 친정에 갈 때는 달랐습니다. 너 친정 갈 때는 뭐 좀 사들고 가야지. 순자 씨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7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영 씨는 친정에 갈 때마다 양손이 무거웠습니다. 과일 상자, 한과, 시어머니가 만든 김치까지 보따리 2개를 들고 차에 실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게 며느리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며느리 노릇 잘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선미 씨가 시집에 와서 저녁을 먹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올케는 친정 가도 빈손으로 가지 우리가 챙겨주는 게 어디야? 지영 씨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순자 씨는 못 들은 척 김치를 집었습니다. 현우 씨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는 자기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듯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한마디 던지고 다시 자기 음식을 먹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못 본 척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송편, 전 5가지, 나물 3가지, 잡채, 떡국. 지영 씨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선미 씨가 도착했습니다. 빈손으로요. 어머나, 음식이 또 잘 됐네. 올케 손이 빠르니까. 지영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미 씨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송편은 좀 모양이 안 예뻐. 우리 친정 어머니 손맛은 못 따라가지. 순자 씨는 김치를 집으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현우 씨는 떡국에 후추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는 2그릇째 떡국을 먹으며 또 한마디 했습니다. 올케, 친정에는 뭐 가져가? 매년 보따리 들고 가더라. 우리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거지? 지영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미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러게, 시집 잘 오면 친정에도 효도하지.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랑은 다르잖아. 그 집은 원래 그런 집이잖아.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집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명절날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늘 있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선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귤을 까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선미 씨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올케, 내일 친정 갈 거지? 또 보따리 한가득 들고. 지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미 씨는 귤을 까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올케는 친정 가도 빈손으로 가지. 우리가 챙겨주는 게 어디야. 우리 어머니 안 계셨으면 친정에서 뭐라고 했을지. 지영 씨는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컸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선미 씨가 7년 동안 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첫 명절, 지영 씨가 처음 시집에 와서 전을 부쳤을 때였습니다.
올케, 손이 야무지네. 시집 잘 왔어. 우리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지영 씨는 그때 웃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명절, 지영 씨가 임신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올케, 임신했다고 일 안 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다 하실 수도 없잖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지영 씨는 그때도 가만히 들었습니다. 세 번째 명절, 아이가 2살 됐을 때였습니다. 올케, 친정에서 못 챙겨 보냈어? 사돈댁에서 우리 시집을 어떻게 보는지 그게 시집 가문 이름값이지. 지영 씨는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잊히지 않는 건 그 한마디였습니다. 작년 설이었습니다. 선미 씨가 친척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올케네 친정은 그 동네에서 뭐 하셨어? 우리 어머니 동네 분들이 물어보시던데 답하기가 좀 그래서. 친척들 앞이었습니다.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지영 씨는 그때 처음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안방에서 친정엄마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시집에서 친정에 우는 전화를 건 건요. 엄마. 지영 씨는 그 한마디를 하고 한참을 못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정희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신우이가 친척들 앞에서 우리 동네가 뭐 하는 동네냐고 답하기가 그래서 못한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아라. 너 거기서 잘하면 그게 우리 집 이름값이야. 지영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정엄마가 한 번도 시집에 항의하지 않으신 이유를 자기가 7년 동안 침묵한 이유와 똑같다는 걸요. 지영 씨는 그 후로 친정에 우는 전화를 한 번도 건 적이 없었습니다. 선미 씨는 자기 친정에 갈 때 빈손이었습니다. 시집과 차로 30분이길까요? 자주 왔으니까요. 그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영 씨의 친정은 시집과 2시간 거리였습니다. 1년에 5번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양손이 무거웠습니다. 선미 씨는 7년 동안 한 번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손으로 가는 올케라고 비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챙겨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호칭도 그랬습니다. 선미 씨는 지영 씨를 한 번도 지영 씨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올케였습니다. 자기보다 1살 어린 사람한테요. 그러나 지영 씨는 늘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음식도 그랬습니다. 명절 음식은 늘 지영 씨가 만들었습니다. 선미 씨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양이 안 예쁘다고 손맛이 부족하다고 평했습니다. 선물도 그랬습니다. 지영 씨가 친정에서 뭐든 보내오면 선미 씨가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 그리고 그 한마디, 그 집은 원래 그런 집이잖아. 지영 씨는 7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지영 씨는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현우 씨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옷장에서 옷 몇 벌을 꺼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를 챙겼습니다. 화장품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남기지 않을 것은 두고 갔습니다. 시집에서 받은 것들, 시어머니가 사준 가디건, 신우이가 명절 선물이라며 가져온 머리핀 다 두고 갔습니다. 새벽 5시, 지영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매우 작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을 차리고 있겠지 했습니다. 부엌은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안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우 씨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 전에 오겠다고 하지 않았나? 순자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친정에 갔으니 좀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때 선미 씨가 왔습니다. 빈손으로요. 올케 안 왔어요? 선미 씨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에서 좀 늦나가. 선미 씨는 별 생각 없이 끄덕였습니다. 올케는 친정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우리 어머니가 그런 며느리 키우셨네.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순자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순자 씨는 현우 씨를 불렀습니다. 네 아내 오늘 안 와? 현우 씨는 핸드폰을 보다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점심 전에 온다고 안 했어? 그러게, 전화도 안 받아. 현우 씨는 그제야 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도착한 메시지였습니다. 미안해요. 시집에서 내려가요. 친정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우 씨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며느리 안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가방이 없었습니다. 외투도 없었습니다. 충전기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문태를 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숨 좀 돌리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7년을 봤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가 어떻게 침묵했는지, 시노이가 어떻게 한마디씩 던졌는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못 들은 척했는지, 그리고 며느리는 새벽 5시에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 친정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선미 씨가 그걸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굳이 전화하실 거 없어요. 올케가 또 유난이지. 친정에 좀 늦게 가서 그런 걸 가지고. 늦게 간 게 아니야. 어제 새벽에 나갔다잖아. 그래도요.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사돈댁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시집이 뭔가 문제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현우 씨는 옆에서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선미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며느리의 친정엄마 이정희 씨였습니다. 64, 짙은 남색 카디건에 회색 면바지, 손에는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이정희 씨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선미 씨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거실 가운데 섰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어제 새벽에 우리 집에 왔어요. 가방 하나 들고. 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잠시 침묵. 우리 딸 이야기하러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희 씨는 선미 씨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딸한테 그러셨다고요. 그 집은 원래 그런 집이잖아 라고. 선미 씨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이정희 씨가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작년 설에 우리 딸이 처음으로 저한테 우는 전화를 했어요.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순자 씨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참아라. 너 거기서 자라면 그게 우리 집 이름값이야. 그게 다였어요. 이정희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그 말 한마디로 우리 딸을 시집에 묶어뒀어요. 어제 우리 딸이 가방 들고 들어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정희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이제는 못 참겠어. 이정희 씨가 선미 씨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돈댁 따님은 친정에 올 때 뭘 들고 오시나요? 선미 씨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빈손으로 오시나요? 선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희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그럼 따님도 앞으로는 빈손으로 오셔야겠네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공평한 거니까요. 선미 씨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누나, 모두가 현우 씨를 보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자리에서 입을 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못 본 척했어요. 누나가 한마디 던질 때마다, 어머니가 못 들은 척 하실 때마다 저는 핸드폰만 봤어요. 현우 씨는 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못 본 척 안 할게요. 현우 씨는 이정희 씨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직접 데리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희 씨는 한참 동안 현우 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선미 씨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현우 씨는 매일 아침 친정에 들렀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차만 마시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처음 며칠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지영 씨가 짐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선미 씨는 그날 이후 시집 출입을 2달 동안 못했습니다. 순자 씨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2달 후 처음 왔을 때 선미 씨는 양손에 사과 한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그 후로도 빈손으로 온 적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명절 음식을 절반씩 자기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만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는 다시 시집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친정에 갈 때 보따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시집에서 챙기는 것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완벽한 화해는 없습니다. 다만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